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국어 조주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덕 작가의 실수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요.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나이덕 작가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수필로 적어냈는데요. 바로 이 작품 실수입니다. 다 같이 교과서 페이지 2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나희덕. 옛날 중국의 곽휘연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호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뭔지 알겠죠?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잘못해서 흰 종이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답장을 보냈는데 당신이 보낸 편지가 흰 종이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벽사창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비단을 바른 창입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라고 아내가 답장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가 남편의 흰 종이 아무것도 쓰여져 있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남편이 그리움의 감정을 말로 표현 못해서 흰 종이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은 해석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휘연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옛날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문안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때 의례적이라는 것은 형식과 격식만을 갖춘 그런 것을 의례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뻔한 문안편지, 기체 후일향 만강하셨고 이런 내용의 문안편지를 서로들 주고받았었는데 그런 편지를 이미 썼는데 깜빡하고 그걸 잘못 보낸 것이죠.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이것이 바로 곽휘연의 실수죠. 편지를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흰 종이를 보낸 것입니다. 이 곽휘연의 실수입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 많이 쓰죠. 꿈보다 꿈을 풀이한 말이 더 좋다. 그러니까 좋게 풀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흰 종이를 보낸 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을 할 수 없다. 너무나 표현할 수 없어서 흰 종이를 보냈구나라고 그 여백, 그 흰 종이 여백, 하얀 여백을 읽어내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오히려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자,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수필의 서두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필을 여는 글이죠. 문안편지 대신에 백지를 보내서 아내에게 기쁨을 준 남편의 실수가 서두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일가견은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 즉 자기가 최고다. 나도 실수라면 나도 한 실수하지 이런 뜻이죠. 이때의 나는 바로 나희덕 작가입니다. 이것은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이 드러나 있지요.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비구니들은 출가한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합니다. 암자는 절이에요. 절. 산속에 있는 절을 암자라고 하지요.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나이덕 작가, 이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이나 화장품 같은 것은 잘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성격 또한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노스님은 나이 드신 스님을 노스님이라고 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빛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왜 당황하셨을까요? 그제야 파라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자, 이 스님의 머리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 작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스님에게 빚이 없어요.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머리를 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빚을 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수인 거죠. 실수예요.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선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스님도 굉장히 너그러우십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주세요.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이 그림은 굉장히 무섭게 그렸지만 선생님 굉장히 너그럽게 웃으면서 아이 저쪽 가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빚이 거기 있을 겁니다. 허허허허 하셨을 겁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노스님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스님의 것이었겠죠.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절로 들어오면서, 이걸 출가라고 하죠. 집을 나와서 불교에 귀의하는 것.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세속의 짐임이 틀림없다. 세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반 사회를 세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세속에서 떠나올 때, 출가할 때 들고 온 짐이 아닐까, 비구니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이 실수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절에서 빚을 찾는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려니와 이랬어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는 것을 이런 속담을 쓰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밥을 줘야 숭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자기가 절에 가서 갑자기 다짜고짜 빚을 달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엉뚱한 거죠. 실수입니다. 빚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수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래서 머리 빗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실수를 한 거, 당황한 노수님의 얼굴,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떤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봤대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빗이 있을까요? 빗 좀 빌려주시겠어요? 했을 때 노스님이 빗! 이러면서 그 먼 옛날 검은 머리칼이 있었던 그 시절에 내가 빗을 썼었지. 아마 이렇게 회상을 했을 거예요. 그 회상하는 눈빛을 자신은 봤다는 겁니다.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연어떼가 이제 자기의 산란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따라서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스님도 20년 또는 3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그래서 이 스님이 자신이 머리가 있던 빚이 필요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뭔가 그리움도 느끼고 삶의 무상함, 덧없음도 느끼는 어떤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나는 것을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산사는 산속의 절을 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빚 좀 빌려주시겠어요? 했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주 오랜 시간, 과거의 속세에 있던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이 보시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과 불법, 불교의 말씀을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이 스님에게 아주 오랜 시간, 30년 전, 20년 전의 어떤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게 했으니 자기가 작은 어떤 추억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보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1입니다. 본문 1. 그래서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한 나의 실수가 본문 1에 있습니다. 이 본문 1은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것을 본문 1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는
곽희원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빈 종이 편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이제 아내가 감동하는 내용이 그 수필을 여는 글로 나왔었죠. 서두 부분에 나왔었고 본문 1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제 저지른 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 체험한 일, 실수한 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수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 2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